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탈 지킴이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제 공황장애를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거기 댓글이 가장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에 이제 선생님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제가 공황장애 맞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많으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약을 먹긴 좀 그렇고 병원 가기도 좀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또 구조 요청 많으셨고, 세 번째는 선생님 제가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3년 정도 막 약 먹고 있는데 안 나아요. 저 나을 순 있을까요? 이런 또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요 영상에 다 담아가지고 제 진심을 팍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영상 잘 봐주세요. 팔로우 미. 자, 그러면 두둥 첫 번째 질문 답부터 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과연 공황장애가 맞나요? 요거는 제가 사례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아이가 이제 둘이 있으시고 실질적인 이제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조그만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평소에도 긍정적이고 막 밝고 씩씩하고 이렇게 직원들도 막 이렇게 착착착착 거느리고 막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전쯤인가 자다가 갑자기 딱 깼는데 막 갑자기 가슴이 너무 막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면서 막 가슴 답답하고 막 조이고 막 숨이 막 안 쉬어져. 나 왜 이러지? 나 뭐 잘못되는 거야? 뭐야? 처음으로 이제 그런 증상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뭔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러면서 119를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정을 취하니까 괜찮아져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소화가 좀 안 되더니 이제 구토를 하고 막 구역질을 하고 나서는 어지럽고 현기증은 나면서 다시 또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 증상이 또 온 겁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가고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자고 그 증상이 또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수시로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 원래 씩씩하고 막 의지가 강한 분이다 보니까 나 이거 이겨내야 돼. 나 이런 걸로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막 자기를 다 잡고 있었는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본인이 사장님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직원들한테 전화로 통화해서 일 시키게 되고 자꾸 출근하는 거 힘들고 운전하는 것도 이제 괴롭고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의 권유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분은 공황장애가 맞을까요? 네, 이분은 공황 발작도 있고요, 불안도, 회피도 있고요, 얘기 불안도 있어서 맞아요. 일단은 공황 발작이랑 공황 장애가 여러분 같은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생기는 어떤 증상을 얘기해요. 갑자기 확 생기는 어떤 신체 증상 4가지 이상이 동반되면서 그게 한 20분에서 30분 만에 사그라드는데, 보통은 극심한 공포나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동반되는 4가지 이상의 증상은 뭔가? 요거는 이 증상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드리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공황 발작은 우리 인류가 살기 위해서 생긴 시스템이에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 종족이 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24시간 하루로 치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명생활, 뭐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이런 것들은 채 한 2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살아온 시스템은 맹수가 있는 원시 시대로 가야 됩니다. 이 위기 상황이 딱 닥쳤다 하면은 이제 눈앞에 맹수가 있는 그 상황을 딱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도망가야겠죠? 그러면은 팔다리로 막 피가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심장이 막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갑자기 숨도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뇌로는 피가 잘 못 가게 되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막 나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맹수가 갑자기 손발끝을 꽝 물어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서 과다출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막 이렇게 전기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안 통하게 하면은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래서 막 손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 막 맹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중요한 장기를 손발톱에 이렇게 꽉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 근육이 쫙 수축하게 되면서 갑옷처럼 만들거든요. 여기 가슴 근육이 꽉 조이면서 답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막 맹수 있는데 갑자기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좀 밥 좀 먹고 도망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 먹고 똥 싸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갑자기 막 오바이트가 나니까 이분도 아까 식사하다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면서 다 토하게 된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증상들이 쫙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있는 증상들은 뭐냐면 뭔가 현실감이 없어요. 약간 여기 현실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아닌 것 같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이인증이 있기도 하고, 소름이 돋으면서 이렇게 오한이 들거나 아니면은 막 열감이 쫙 들기도 하고, 삐직삐직 하는 그런 이상 감각이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막 내가 막 미칠 것 같은,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동반된다 이러면은 이제 공황 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공황 발작뿐만 아니라 이런 공황 발작이 또 생길까봐 너무 두려워, 불안해, 그런 얘기 불안, 그 불안 때문에 나 이제 한번 공황 발작이 생긴 곳은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가지도 못하겠어, 운전하다가 생겨서 난 다시 운전을 못하겠어, 버스를 못하겠어, 이런 회피 반응이 동반되면은 그거를 뭉뚱그려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연예인분들이 막 갑자기 공황장애 때문에 막 출연을 못한다든지 뭐 활동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댓글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24시간 내내 불안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얘기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야, 너 그 불안한 거 한 30분이면 참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 너 의지가 너무 약해. 정말 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불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24시간 내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특히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 맹수는 아까 막 이렇게 도망가고 나면은 휴 하고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기 경보가 뚝 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이 위기가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속 직원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위기의 연속인 거예요. 씩씩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 계속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공황장애에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왔을 때도 나는 내 의지로 이거를 견뎌낼 거야, 나는 치료 같은 거 받지 않겠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황장애 꼭 치료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공황장애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약물도 드셔야 됩니다. 공황장애는요, 질환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나의 마음이나 뭐 의지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암을 진단받으면 어떻게 되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공황장애가 걸렸다고 하면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인지행동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약물 치료만 가지고 또 이거를 완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생각하는 거, 불안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좀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좀 바꾸셔야 돼요. 공황 발작이 왔을 때는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이완요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동요법을 하면은 운 좋으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약을 아예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의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공황장애 과연 완치가 가능한가요?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치의 개념이 우리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정신과 의사가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완치는 약도 절대 안 먹고 증상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거를 이제 보통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완치는 만약에 공황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거를 잘 극복하고 필요하면은 처방받은 비상약을 먹어도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전엔 타지 못했던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걸 완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완치야? 잘 들어보세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잘 현명하게 극복하느냐, 그 방법을 터득하고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어쩌면은 현실적인 완치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다시 내가 지금 좋아졌는데 이게 다시 증상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려워요. 혹은 내가 진짜 3년 동안 증상이 없었는데 생겼어. 절망이야. 완전 난 끝이야.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증상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오면은 또 극복하면 돼요. 저는 늘 강조드리는 게, 의사는 조언하는 가이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런 증상이 있으실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경험들을 쌓고 쌓아서 결국에는 내가 내 증상의 가장 완벽한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공황장애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좀 해결이 되셨나요? 이제 앞으로도 댓글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소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